명절이 끝난 뒤 며칠 떡집은 여전히 밀려드는 주문 때문에 부산스러웠지만 박종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하루 종일 떡판 앞에 서서 반죽을 치대다 보면 어김없이 목에서 마른 기침이 터져 나왔다. 콜록 콜록. 떡집 문 앞을 지나던 단골 손님이 걱정스레 물었다. 사장님, 기침이 계속 나시네. 병원 한번 다녀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호는 커다란 팔뚝으로 앞치마를 툭툭 털며 무심하게 대꾸했다. 별거 아니요. 명절에 고생 좀 했더니 기운이 빠진 거지. 그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다. 손님이 못 믿었다는 듯 한 번 더 묻자 종호는 손사래를 치며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병원은 돈 아까워. 괜히 갔다 오면 더 아프다 소리나 듣지. 그 광경을 맞은편 식당에서 지켜보던 윤정이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가게 앞에 놓은 장독대 옆에서 고추를 말리던 그녀의 눈빛은 종호의 기침 소리에 따라 흔들렸다. 그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허리를 꼿꼿이 펴도 정의 눈에는 어쩐지 종호의 등이 예전보다 굽어 보였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식당 안이 잠시 고요해졌을 때 정희는 보온통에 된장국을 담아 떡집으로 향했다. 떡집 문을 밀고 들어가니 종호는 주문받은 송편을 꺼내 담고 있었다. 사장님. 정희가 부드럽게 불렀다. 이거 국 좀 드세요. 입맛 없을 땐 따뜻한 국물이 제일이에요. 종호는 고개를 돌리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가 애도 아니고 이런 걸 또 들고 오고. 정희는 수줍게 웃으며 국통을 내밀었다. 애는 아니죠. 하지만 혼자면 더 애 같아져요. 종호는 말없이 국을 받아들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국 향이 코끝을 찔렀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순간 목구멍이 풀리며 가슴속이 데워지는 듯했다. 이거 된장국이네. 된장은 오래 삭혀야 맛이 깊지요. 사람도 그래요. 오래 삭히면 깊어져요. 정희의 말은 짧고 시 같았다. 종호는 괜히 헛기침을 하고는 국을 다시 떠먹었다. 말없이, 그러나 속으로는 뜨거운 무언가가 일렁였다. 그날 밤 떡집 안은 불빛이 켜져 있었다. 종호는 누웠다가도 앉았다가도 기침을 멈추지 못했다. 그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혼잣말했다. 내일 나아지겠지. 괜찮아. 그러나 기침은 오히려 깊어졌다. 식당에 불이 꺼지기 전까지 정희는 잠시도 떡집 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괜찮지 않은데. 다음 날 아침 좀 늦게 떡집 문을 여는 종호는 다시 기침에 휘청거렸다. 그 모습을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정희가 보았다. 사장님. 그녀가 종호 앞으로 뛰어갔다. 이젠 안 되겠어요. 저랑 같이 가요. 어딜 간다고 그래? 가족보건의원. 수원세무서 뒤에 있잖아요. 검사라도 받아야 마음이 놓이죠. 종호는 팔짱을 끼며 퉁명스레 답했다. 됐다니까. 괜히 호들갑이야. 정희는 잠시 그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으면 증명해요. 종호는 잠시 멈칫했다. 말문이 막혔다. 결국 그는 고개를 돌려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잠깐 갔다 오면 될 거 아냐. 정희의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맞아요. 잠깐이면 돼요. 걱정도 덜 되고. 보건의원 대기실은 붐볐다. 아이와 부모, 직장인들이 저마다 차례를 기다렸다. 종호는 어색하게 앉아 다리를 흔들었다. 사람마다 사는 모양은 다 달라도
아픈 건 다 똑같지요. 정희가 옆에서 속삭였다. 나는 괜찮다니까. 진짜 괜찮은 사람은 괜찮다는 말을 안 해요. 잠시 후 이름이 불렸다. 종호는 팔에 바늘이 들어오는 순간 얼굴을 찡그리며 눈을 돌렸다. 정희가 나직이 말했다. 엄살도 부리시네요. 금방 끝나요. 종호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피식 웃음을 흘렸다. 검사가 끝나자 간호사가 말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들르세요. 종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못해 일어났다. 가족보건의원 문을 나서는 순간 종호는 마치 억지로 끌려온 죄인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손목에는 아직 밴드가 붙어 있었고 얼굴은 불만으로 굳어 있었다. 정희는 곁에서 작은 숨을 내쉬며 걸음을 맞췄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 했지요. 정희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단호했다. 에잇, 괜히 시간 낭비한 거요. 내 나이엔 어차피 병 하나쯤은 다 달고 사는 건데. 종호는 투덜대듯 말했다. 그래도 알면 대비가 되죠. 모르면 더 무서운 거예요. 정희는 짧게, 그러나 단정하게 대꾸했다. 종호는 대꾸 대신 콧김을 훅 내뿜으며 길을 걸었다. 대낮인데도 이상하게 피곤한 기운이 몰려왔다. 떡집으로 돌아오니 마침 리춘화가 들어오는 참이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사장님, 어디 다녀오셨소? 얼굴이 왜 이래요? 아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동네 장터만큼 컸다. 종호는 괜히 뒷덜미를 극적였다. 아픈 건 아니고 그냥 검사 좀. 리춘화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외쳤다. 사람은 웃어야 오래 산다오. 웃음이 보약이라요. 내가 오늘 서비스로 노래 한 바가지 퍼드릴게요. 그녀는 갑자기 큰 소리로 박수를 치며 몸을 흔들었다. 자, 하나 둘 셋. 떡집 안이 노래 시작과 함께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됐다. 정희는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웃음을 참지 못했고 손님으로 들어온 아주머니들도 따라 웃었다. 종호는 처음엔 무표정으로 서 있다가 결국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다. 마치 굳은 얼굴에 작은 금이 가득 웃음이 스며든 것이다. 허허, 이 사람 참 별나구만. 종호가 머리를 극적이며 웃자 리춘화는 더 기세를 올렸다. 봤지요? 사장님 웃는 얼굴이 천냥 빚도 갚는다니까. 이제 앞으로 하루 3번은 웃어요.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그리고 저녁에 1번. 안 웃으면 내가 와서 간지럽힐 거라요. 정희는 눈길을 곁으로 돌리며 말했다. 보세요. 웃는 게 낫죠? 종호는 잠시 멋쩍은 듯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가 보오. 그날 저녁 떡집 불을 내리고 종호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리춘화의 호들갑이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묵직한 울림이 남아 있었다. 웃어야 오래 산다 별말 같지 않은데 어쩐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는 잠시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맞은편 정희 식당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요즘 들어 더 가깝게 느껴졌다. 한편 정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앉아 낮에 있었던 일을 곱씹고 있었다. 종호가 억지로라도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놓였다. 그의 얼굴에 드문 웃음이 번진 순간이 자꾸 떠올랐다. 괜찮다고만 하더니 웃는 모습이 훨씬 낫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다. 금요일 저녁 정희의 식당은 평소보다 손님이 한산했다.
점심에 단체 손님이 몰려 힘을 다 쏟아낸 탓에 저녁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의자에 잠시 기대 앉은 정희는 팔목을 주무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정희의 눈이 커졌다. 낯익은 목소리였다. 눈을 돌리자 몇 달 만에 보는 딸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서는 것이었다. 아이고, 네가 웬일이야?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내가 놀라잖아. 정희는 반가움에 눈가가 촉촉해졌다. 딸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엄마를 꼭 끌어안았다. 엄마 얼굴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지난번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네요. 정희는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웃었다. 네가 이렇게 불쑥 와주니 내 얼굴이 더 좋아질 수밖에 있니? 종호는 마침 식당에 들어와 저녁을 해결하려던 참이었다. 식탁 끝에 앉아 조용히 물을 들이키던 그는 딸의 등장에 괜히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 무뚝뚝한 얼굴에도 약간의 긴장과 어색함이 번졌다. 딸은 엄마 옆에 앉더니 조심스레 고개를 돌려 종호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기억하시죠?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종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기억하지. 잘 지냈니? 네. 덕분에요. 딸이 환하게 웃었다. 식탁에 셋이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는 풍경은 어쩐지 가족 같았다. 딸이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 말할 게 있어요. 정희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미소 지었다. 엄마 힘드셨던 작년 기억하시죠? 제가 엄마 도와주시는 떡집 사장님한테 고마워서요. 그래서 첫 도시락 사실은 제가 떡집 앞에 몰래 갖다 놓은 적이 있어요. 정희의 눈이 동그래졌다. 뭐라고? 나는 그게. 정희는 잠시 시선을 돌려 종호를 바라보았다. 나는 사장님이 이웃이라고 그냥 챙겨준 줄 알았지. 종호는 그 순간 크게 눈을 깜빡이다가 이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내가 그렇게 보였나 보오. 딸이 머쓱한 듯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고마워하시길래 차마 사실대로 말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꼭 말해야겠다 싶었어요. 정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밥에 올려주었다. 내 마음이 그렇게 깊었구나. 엄마가 괜히 오해했네. 우리 딸 고맙다. 종호는 고개를 숙인 채 국을 한 숟갈 뜨며 중얼거렸다. 첫 도시락이 따님 작품이었다니 내가 빚을 지고 있었구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사장님, 이제 갚으셔야죠. 엄마를 잘 부탁드린다고요.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묘하게 따뜻해졌다. 정희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고 종호는 괜히 기침을 해댔다. 콜록, 콜록. 국이 좀 뜨겁구먼. 저녁이 끝나고 딸은 엄마에게 내일 아침에 회사 복귀해야 한다며 먼저 집으로 향했다. 식당 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정희는 여운에 젖어 서 있었다. 그때 종호는 홀로 떡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하는 걸 느꼈다. 화면에는 낯익은 이름, 정희의 딸이었다.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인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다. 사장님, 명절 때 엄마 챙겨주셔서 감사드려요. 사실 저한텐 사장님이 우리 아빠였으면 참 좋겠어요. 종호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빠라니.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녀석 사람을 놀래키네. 전화가 끊긴 뒤에도 그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다. 눈가에 낯선 물기가 번졌지만 그는 그저 깊게 숨을 내쉴 뿐이었다. 딸이 돌아간 금요일 밤, 정희는 식당 불을 끄지 못한 채 홀에 앉아 있었다. 빈 의자와 식탁만 남은 공간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낮에 딸이 했던 고백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첫 도시락을 내가 갖다 드린 거였구나. 나는 종호 씨가 먼저 준 줄 알고 부담스러웠는데. 정희는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딸이 전해준 진심은 분명 기뻤지만 동시에 마음 어딘가가 흔들렸다. 그동안 자신이 믿고 있던 감사와 호의의 출처가 바뀐 셈이었으니 말이다. 한편 종호 역시 떡집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아직도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귀에 맴도는 건 딸의 마지막 한마디였다. 사장님이 우리 아빠였으면 참 좋겠어요. 그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라 내가 감히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늘 자신을 무뚝뚝한 떡집 사장으로만 여겨왔는데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말은 오래 닫혀있던 문을 여는 듯 그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다. 며칠 뒤 보건의원에서 전화가 왔다. 결과를 들으러 오라는 내용이었다. 종호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정희가 끝까지 밀어붙였다. 검사했으면 결과도 봐야지요. 같이 가요. 괜찮다니까. 별거 아니겠지. 괜찮으면 확인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미리 알아야 하잖아요. 결국 종호는 정희와 함께 의원에 들어섰다. 의사의 표정은 무겁지 않았지만 결코 가볍지도 않았다. 박 사장님, 큰 병은 아닙니다. 다만 폐에 염증이 심합니다. 피로가 쌓여 악화된 걸로 보이는데 방치하면 폐렴으로 번질 수 있어요. 항생제 처방을 드리지만 생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종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별거 아니라 했잖소. 의사가 종이에 몇 줄을 적으며 덧붙였다. 무리하지 마시고 호흡기 건강을 잘 챙기세요. 의원을 나서는 길, 종호는 무겁게 중얼거렸다. 별거 아니라니 그래도 뭐 늙으면 이 정도는 다 있는 거지. 정희는 걸음을 멈추고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사장님, 제 딸이 어릴 때 폐렴으로 크게 고생했어요. 그때 제가 편강탕을 지어 먹였거든요. 생강이랑 대추, 꿀을 달여서. 기침에 참 좋아요. 종호는 흠칫 놀라듯 그녀를 바라봤다. 편강탕? 네. 약만으론 부족하니까 따뜻한 걸로 몸을 풀어줘야 해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짧았지만 따스했고 사소한 말 속에 깊은 정이 배어 있었다. 종호는 괜히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나는 약 타먹으면 돼요. 괜히 번거롭게. 번거로운 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정희의 말에 종호는 입술을 다물었다. 다음 날 아침, 장을 보러 나온 정희는 우연히 종호와 마주쳤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지만 결국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우리 딸이 참 실없는 얘기를 했지요? 종호는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실없는 얘기가 아니었어. 오히려 내게는 좀 벅찬 말이지. 정희는 그의 눈빛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딸애가 사장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제게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조심스럽네요. 종호는 장바구니를 건네받으며 중얼거렸다. 정희 씨, 사람마다 짐이 있지 않소. 하지만 짐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지. 정희는 부드럽게 웃었다.
지금은 같이 들어줄 사람도 있고요. 그때 리춘화가 떡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아이고, 또 같이 있네. 내가 뭐라 했소? 두 분은 꼭 짝이 맞는다고 했잖소. 정희는 얼굴이 붉어져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그런 거. 종호도 괜히 기침을 했다. 콜록, 콜록. 괜한 소리 또 하네. 그러나 리춘화는 팔짱을 끼며 활짝 웃었다. 사람은 웃어야 오래 산다오. 내가 두 분 얼굴만 봐도 내가 장수할 것 같아. 정희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종호 역시 어색하게 웃음을 지었다. 순간 떡집 안 공기는 한결 부드럽게 풀려 있었다. 떡집 문 앞에 낯선 사내가 섰다. 종호는 새벽부터 떡 가루를 체에 받치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인가? 사내는 허리를 깊게 숙였다. 사장님, 사람 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저 떡 만드는 일 배워도 되겠습니까? 종호는 눈길을 위아래로 훑었다. 사내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손은 택배 상자를 오랫동안 날랐던 듯 거칠었다. 올해 나이 몇이요? 예, 52입니다. 허, 52에 새로 배우겠다고. 사내는 멋쩍게 웃었다. 늦은 줄 아는데 그래도 꼭 배우고 싶습니다. 종호는 잠시 팔짱을 꼈다가 다시 물었다. 집은 어디요? 수원 세류동에 삽니다. 집에서 가깝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던 종호는 낮게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부터 나오시오. 일이 쉽진 않을 거요. 사내의 얼굴에 빛이 돌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 다음 날 새벽 사내는 먼저 도착해 있었다. 종호가 가마솥에 불을 켜고 말없이 물동이를 나르고 떡 가루를 다시 체에 받쳤다. 이름이 뭐라고 했소? 최영수입니다. 그래, 최씨. 이건 떡가루가 손맛 절반이고 끈기가 절반이요. 괜찮겠소? 예. 택배 상자도 10년 넘게 날랐습니다. 버티는 건 자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종호는 영수의 손길에서 묘한 성실함을 읽었다. 반죽이 서툴러도 다시 하고 손가락이 되어도 묵묵히 버텼다. 어느 날 종호는 문득 물었다. 최씨,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소?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작년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병원비 감당하느라 아들이 대학을 못 갔습니다. 지금은 택배회사에서 일하고 있지요. 종호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늦게라도 다른 길을 찾으려는 거구먼. 영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예. 아들은 아직 젊으니까 괜찮은데 저는 뭐라도 붙잡아야 해서요. 그의 말에는 체념과 다짐이 섞여 있었다. 며칠 뒤 영수의 아들이 떡집에 찾아왔다. 군살 없는 얼굴에 눈빛이 또렷한 청년이었다. 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민호야. 여기 인사해라. 박 사장님이시다. 민호는 곧장 고개 숙였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종호는 청년의 눈빛에서 이상하게 깊은 것을 느꼈다. 그래. 착실해 보이는구먼. 아버지 닮아서 그런가. 민호는 수줍게 웃더니 떡을 빚는 종호와 아버지의 손동작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종호가 떡가루를 3번 접어 올리자 민호가 곧장 중얼거렸다. 3번 접고 다시 눌러 펴고 그러면 결이 살아나네요. 종호는 눈썹을 치켜 세웠다. 한 번 본 걸 바로 알아채는구먼. 영수가 당황해 웃었다. 얘가 어릴 적부터 좀 남달랐습니다. 한 번 보면 잘 안 잊어버려서요.
그날 저녁 정희가 반찬통을 들고 떡집으로 들어왔다. 최 씨 이야기 들었어요. 오늘은 반찬이 좀 많네요. 같이 나눠 드세요. 영수는 깜짝 놀라 두 손으로 받았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사람은 밥심이에요. 배고프면 마음도 말라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고 영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민호는 그런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종호와 정희 사이를 힐끗 보았다. 아들의 눈빛에는 어린애 같은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할아버지랑 할머니 두 분 사이 단번에 알겠는데. 민호는 말없이 웃으며 떡집 공기를 삼켰다. 며칠이 흐른 뒤 종호는 민호를 옆에 앉혔다. 민호, 내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먼. 공부 다시 해볼 생각은 없소? 민호는 잠시 멍하니 종호를 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돈도 없고 아버지도 계시고 저한텐 사치 같아요. 종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치라니. 재능은 썩히면 죄지. 꿈이 뭔가? 민호는 입술을 깨물다 낮게 말했다. 비행기 조종사요. 종호는 웃음을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럼 그 길을 가야지. 내가 떡은 가르치지만 넌 하늘을 배워야 해. 민호는 그날 이후 다시 책을 펼쳤다. 영수는 감사한 마음으로 떡집 일을 더 열심히 했고 그의 손끝은 점점 숙련되어 갔다. 종호의 기침도 언제 그랬냐는 듯 나아졌다. 반년 뒤 어느 날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떡집 문을 열었다. 사장님, 아버지, 저 항공대에 합격했습니다. 종호와 영수는 동시에 벌떡 일어섰다. 그때 식당 쪽에서 정희의 딸이 떡을 사러 들어와 있었다. 문 앞에서 민호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민호가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정희의 딸도 놀란 듯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인연의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민호는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이후 얼굴이 환해졌다. 항공대 입학은 오래 품어왔던 꿈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고양시 학교에서 매일 수원까지 내려와 아버지 일을 돕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었다. 결국 그는 일산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 그래도 주말이 되면 빠짐없이 수원으로 내려왔다. 아버지, 오늘은 떡 포장 제가 다 할게요. 민호는 반듯하게 정리된 책상처럼 상자 안에 송편을 가지런히 넣었다. 종호는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야무지구먼. 내가 하니까 상품이 더 반듯해 보여. 영수는 웃으며 덧붙였다. 얘는 뭐든 제대로 안 하면 성에 차질 않아요. 택배 일할 때도 포장 때문에 칭찬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민호는 머쓱하게 웃었다. 아버지, 이번엔 아버지 가르쳐 주신 대로 해보는 거예요. 포장을 마치고 나면 민호는 정희 식당에도 들렀다. 그는 언제부턴가 접시를 치우고 설거지를 도우며 자연스레 식당 일을 거들었다. 정희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민호야, 너 주말마다 공부도 해야 할 텐데 괜찮니? 예, 할머니. 오히려 여기서 일하는 게 더 힘이 나요. 공부만 하면 답답하잖아요. 정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수건으로 앞치마를 정리했다. 내 마음 씩씩하다. 너 같은 손님이면 1000번 와도 좋다. 민호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정희의 딸을 떠올렸다. 첫 만남 이후 그녀가 식당에 또 올까 싶어 늘 두리번거렸다. 어느 날 식당이 한가할 무렵 정희가 전화를 받았다. 민호는 설거지를 하다가 자연스레 그 대화를 듣게 되었다. 다혜야, 이번 주말에 집에 못 오니? 그래,
일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내 목소리 들으니까 엄마는 좋다. 민호의 손이 순간 멈췄다. 다의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다. 정희가 전화를 끊자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방금 따님이랑 통화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 다혜 서울 큰 회사 다니거든. 바쁘긴 해도 늘 마음은 엄마한테 있지. 민호는 마음속에 새겨두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다혜 누나. 정희는 그저 웃으며 접시를 정리했다. 민호의 눈빛에 작은 설렘이 비친 건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며칠 뒤, 민호는 계산대 위에 놓인 작은 송편 열쇠고리를 발견했다. 눈 모양이 잡히게 정성스레 빚은 송편 두 알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그것을 손에 들어 올려 보았다. 이거 되게 귀엽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정희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아, 그거 박 사장님이 준 거야. 나한테. 민호의 눈이 커졌다. 떡집 사장님이요? 종호 할아버지? 응. 명절마다 같이 있자고. 민호는 더 묻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걸 이해했다. 떡집에서 본 두 사람의 시선, 식당에서 오가는 따뜻한 말들, 그리고 이 열쇠고리까지. 그날 밤, 민호는 아버지 영수와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아시죠? 종호 할아버지랑 정희 할머니 두 분 서로 마음 있으신 것 같아요. 영수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다. 너도 그렇게 보이더냐? 네. 확실해요. 그냥 이웃이라기엔 너무 따뜻해요. 영수는 한숨을 내쉬면서도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잘된 일이지. 두 분 다 혼자 오래 계셨잖니. 서로 기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민호는 씩 웃었다. 아버지, 전 응원할 거예요. 두 분 꼭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뒤 주말, 민호는 또다시 수원에 내려와 떡집 일을 도왔다. 떡을 포장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정희 식당을 향해 있었다. 혹시 오늘은 장다혜가 올까? 설거지라도 도우면서 한마디 더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설렘은 이미 떡집과 식당의 공기를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다.